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름 만에 사고 잔해가 99% 수습됐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최근 진행된 재조사에서 희생자의 유해가 무더기로 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수습했느냐며 청와대 앞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임금 착취와 감시 속에 노예처럼 일해온 필리핀 계절 노동자들이 중개업자에게 강제로 쫓겨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의 늑장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전남대 박인규 교수팀이 암세포 내부에서만 항암제를 직접 합성해 전신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인 맞춤형 정밀 의료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골칫거리였던 농촌 쓰레기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바꾼 한 지자체의 실험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정부는 사고 발생 보름 만에 수습이 99% 완료됐다고 공식 발표하며 상황을 매듭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된 사고 잔해 재조사에서 희생자의 유해와 유류품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수습했느냐는 유가족들의 절규가 어제 청와대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최근 진행된 사고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 9점과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뼈가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수술 못합니까? 유족들은 초기 수습 과정의 책임 규명과 함께 추가 유해 발견 경위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15일 만인 지난해 1월 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를 공식 발표했던 정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해가 계속 발견되면서 초기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참사 1년이 지나서야 유해가 발견되는 참사만 사태는 국가재난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신설된 항처리는 사고 현장 전면 재수색을 통해 마지막 남은 흔적까지 수습하십시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잔해물 조사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꼼꼼히 챙겨야 했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남아있는 잔해물에 대해서도 한 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정부는 또 재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유해 8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유가족들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아주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현재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오늘 먼지가 가득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도 늦은 오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다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 1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기온차는 13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임금 착취와 감시 속에 노예처럼 일해온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이 중개업자에 의해 강제로 쫓겨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핵심 증언자들을 본국으로 빼돌려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건데요. 제보가 없었다면 이들은 고통의 기억만 아는 채 끌려나갈 뻔했습니다. 법무부 등 당국의 늑장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현주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45인승 전세버스. 중개업자 한모 씨가 본인이 관리하던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을 몰래 출국시키려던 현장입니다. 새벽 6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한 씨가 출국시키려던 근로자는 모두 16개 사업장 38명에 이릅니다.
출국하고 싶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제보가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가까스로 강제 출국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 씨를 포함해 수산업체 대표 등 6명은 필리핀 계절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숙소 내 CCTV로 근로자들을 감시, 협박했다는 혐의로 법무부 등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I work start at 3 a.m. in the morning. Sometimes we are there at 2:40 till 4 p.m. 4:30 p.m. and we don't have break.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당국의 대응이 늦어 이런 상황까지 빚어졌다고 반발합니다. 안셀 씨가 한 씨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건 지난달 24일인데 법무부와 고용노동청이 조사에 나선 건 신고 9일이나 지난 이달 5일. 압수수색 등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없으니 중개업자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버젓이 근로자들을 빼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수사가 압박이 들어오자 핵심 증언자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 및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을 브로커가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근로자들을 중개업자로부터 분리했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도 고흥을 비롯해 완도, 해남 등 여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광주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동료 외국인을 통해 구입한 신종 마약을 투약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39살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판매책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전남 광주 통합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는 올해도 무투표 당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후보 명단에서 전남의 상당수 선거구에 경쟁 후보 없는 단독 출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전남에서 야당 후보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정당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오는 6.3 지방선거에 나설 공천 후보들입니다. 전남도 의회 지역구 55곳 가운데 현재까지 13곳에서 단독 후보가 출마합니다.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게 되고 야당 후보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구는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많이 아쉽죠. 여기는 호남 지역 전라권 특히나 여기는 민주당 깃발만 꼽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특히 여수 3선거구는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도 무투표로 당선된 지역구입니다. 순천 6선거구는 7대와 8대에 이어 이번에도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3회 연속 도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여러 명이 있어야지 좀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어차피 투표니까 선거나 투표 자체가 이렇게 본인 선택을 해서 국민이 뽑는 거잖아요. 근데 한 명 나오면 좀 안 좋죠. 도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민주당 공천이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라 해도 2인 선거구에 후보가 2명만 출마하면 투표 없이 당선되는 사례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하려고 아예 생각 자체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후보자는 선거 유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오직 이 기간뿐인데. 다른 정당 후보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면서 특히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강한 영호남 지역에 무투표 당선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정당의 독주로 운영될 수 있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특례에 집어넣는 게 저는 옳았지 않는가. 전국적인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를 하더라도 통합되는 특별시의 의원들은 중선거구제로 한다든지. 지난 8대 지방선거 때는 역대 최고로 무투표 당선인이 속출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경선 후보자 등록 공고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전남, 광주 특별시장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안심번호 선거인단과 당원 투표를 혼합해 진행되며 오는 14일 온라인 합동연설회와 17일과 18일 광주 MBC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초 예고된 시민공천 배심원제가 배제되고 정책 배심원에게 투표권조차 주어지지 않으면서 일부 후보들은 실질적인 검증 기회가 사라진 무늬만 배심원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고령층이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힘들어서 땅에 묻거나 태우는 일도 잦은데요. 경북 예천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에 직접 찾아가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운영하고 수거량만큼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3년 넘게 운영해 보니 실제 분리 배출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서현 기자입니다. 이말분 할머니가 타고 온 오토바이 뒷자리에는 찌그러진 음료캔이 잔뜩 든 망이 실려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는 9kg. 몇 달 동안 모은 양이 상당합니다. 지난번에 8,500원 남아있고 오늘 4,750원. 종이로 된 거래장에 모아온 캔 무게만큼 적립금을 계산해 적고 적립금이 10,000원 이상 쌓이면 지역 상품권과 맞바꿔줍니다. 얼마 버셨어요? 10,000원. 어디 쓰실 거예요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안 되라도 그냥 써요. 필요할 때만. 예천군은 지난 2022년부터 매일 읍면 지역을 2곳씩 순회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회수한 재활용품은 매립장에서 압축해서 민간 업체에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활용품 한 개당 10원의 적립금이 효과를 톡톡히 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사업 첫 해 6톤에서 3년 만에 66톤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마을 이장이 한 해 동안 마을 내 발생한 쓰레기를 모아 적립한 100만 원을 불의옷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11,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보니까 자꾸 재미가 나더라고요. 이게 작은 돈이지만 자꾸 모아서 띠끌모아 태산이라는 걸 생각하고 열심히 해볼게 보람이 있습니다. 돈보다도 그런 한원에서 하는 게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도 자연스럽게 정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져온 재활용품은 모두 상표가 제거돼 있고 내용물도 비어 깨끗했습니다. 가위로 찌고 발로 밟고 그래요. 이게 품이 많이 들어요. 안 되면 여서도 힘들지요. 지역적인 특성이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실제로 어떤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솔선수범해서 재활용품을 또 수거를 해갖고 오시고.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천군의 지속적인 시도가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 포항시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해 천원주택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2년째를 맞아 올해는 부모 소득을 보지 않고 타지 청년에게 문호를 넓혔다고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으로 입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을 내놓았습니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접수처는 첫날부터 북새통입니다. 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로
월세가 부담인 청년들에게 그만입니다. 포항에 온 지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혼자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이 500에 50만 원에 살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1,000원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돈을 이제 열심히 모아서 결혼도 하고 싶고 해가지고 모집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100호, 이 가운데 40%는 관외 거주 청년들에게 배정해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포항에 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주소지는 대구로 되어 있어서 포항에 집을 아직 못 구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은 포항으로 주소지를 옮길 생각입니다. 올해 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입주 기준 완화, 지난해 적용했던 부모의 소득 재산 기준을 없앴습니다. 아무래도 자산 취득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면 청년들이 정주 환경이 개선될 거고 그로 인해서 외부에서도 뛰어난 인재들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천원주택은 LH가 매입한 원룸과 빌라 등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시가 다시 임차해 재임대하는 구조로 전용 면적은 33제곱미터 안팎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 차례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매년 100호씩 2009년까지 총 5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남도의 봄을 알리는 광양매화축제가 오는 13일 막을 올립니다. 제25회 광양매화축제는 오는 13일부터 열흘 동안 광양시 다안면 매화마을 일대에서 매화 사계절 꺼지지 않는 빗속에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광양 출신 민화작가 엄재권 화백 특별전, 미디어 아트 작가 8명의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과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광양시 섬진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직접 메뉴를 검토하고 가격과 품질을 관리해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통합특별시 시대를 맞아 정부의 G20 개최도시 공모에 대비한 기본구상안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전남 광주는 민주주의 실천과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대전환, AI 첨단 기술 도약 등을 내세워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단일 도시 개최에서 벗어나 광주권은 문화 외교 공간 조성, 동부권은 숙박 관광 인프라 활용, 서부권은 실천형 회의 공간으로 구성해 연대 분산형 회의 방식으로 치른다는 구상입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까지 기본 구상안 수립을 완료한 뒤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이달의 전통주로 나주배로 만든 과실주, 이제 배로 만들다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프랑스 전통 배 발효주인 페리를 재해석한 제품으로 우리 배 품종의 블렌딩과 순수 배즙 발효 방식을 통해 은은한 로제빛과 부드러운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아주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전국적으로 먼지가 가득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다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어제보다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기온차는 무려 15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순천에서도 영하 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